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출이 없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첫 번째. 두 번째, 땀 흘리고 지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 두 번째. 세 번째, 보통 사람들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부자 되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이번 영상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대출 없어야 산다라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, 땀 흘리고 지내야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. 세 번째, 보통 사람들은 노력해도 부자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. 불편하지만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. 우리가 살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죠. 하지만 현실은요. 내가 노력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부자 될 수가 있다 없다? 없다.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하게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. 대출 없어야 된다. 대출 잘못 받았다가는요. 대출이자 1%, 뭐 0. 몇 %밖에 안 되는데 거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대출 이자도 이자지만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대출은 계속 오래오래 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만약 대출 1,000만 원, 2,000만 원 빌려가지고 1년 안에 갚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. 금액은 생각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,000만 원, 2,000만 원 모으는 것보다 마이너스 대출 1,000만 원, 2,000만 원을 갚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거.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땀 흘리고 지내야 안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행을 바라고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는 그런 공짜 점심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. 뭐냐? 이제 쉽게 돈 벌려는 마음, 뭐 주식을 투자하든 아니면 부동산을 사든 뭐 오래 기다려야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 내일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달 뒤에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옆에서 꼬드기는 놈들이 많죠. 근데 그런 놈들이 말에 놀아나면 어떻게 됩니까?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등락폭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부자가 된다라는 건 정말로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, 속된 말로 얘기해서 조상이 도와야 가능한 얘기인데 거의 안 되더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다.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그걸로 부자 된 사람이 많이 보여야죠.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많이 보이면 그래 그게 나름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옆에서 보면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. 뭐 유튜브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많이 보여도 현실 세계에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? 쉽지 않다는 얘기죠. 근데 쉽지 않은 그걸 해보겠다라고 아둥바둥거리다가 나의 적성이나 나의 재능이 안 맞으면요. 내 것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. 보통의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로 쉽지 않은 흔하지 않은 드문 일입니다. 반대로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죠. 특히나 이번에 연끌을 부추긴 놈들은요. 청년들의 미래 소득까지 전부 다 미리 다 빼앗아간 거죠. 연끌 쪽들한테 뭐 대출금리 되게 싸게 해준다라고 정책 자금이다 어떤 식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지나고 나면 가상금리가 계속 붙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이제 부담이 매우 커지는 거죠. 연끌을 한 190만 명, 200만 명 정도는 최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게 예약이 됩니다. 왜냐? 가상금리가 폭등할 거기 때문인 거죠. 인생을 벼랑 끝에 내몰리면 어떻게 됩니까? 병신 되는 거죠. 노예 사냥에 걸린 거고요. 내 통장에 100만 원이라도 현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? 마음이 든든합니다. 근데 돈이 없으면요. 쫓기는 거죠. 되게 불편하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함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보수적으로 살아야 안전해진다라는 겁니다. 빚 1억 갚는데 10년이면 됩니까? 쉽지 않죠. 빚 1억을 갚는데 10년 이상 걸려가지고 갚는 사람도 정말 보통 사람 아니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빚만 없어도 절반의 성공을 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. 앞으로 대출 축소되고 금리도 올라가면요.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 이제 비명 지르는 거죠. 대출 축소되고 금리도 올라갈 때 뭐 해야 됩니까? 은행에 돈 빌려줘서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는 게 좋죠. 혹은 은행 주식들, 제비금융주주나 아니면 기업은행 주식 주가 많이 내려갔을 때 쌀 때 사놓으면 나중에 고배당으로 10%, 15%, 뭐 20%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파다합니다. 그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KTNG 지금 10만 원, 11만 원 하는 거 나중에 주가 우라르르 떨어졌을 때 6만 원 할 때 사면요. 뭐 5천 몇백 원 이렇게 배당 받으니까 거의 뭐 8%, 9%, 10%에 가까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런 고배당 우량주가 가격이 완전 내려갔을 때 싸게 사면 되게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요. 배당 받으면서 이자 받으면서 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몇 배 오른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꾸준히
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금흐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. 함부로 땀 안 흘리고 쉽게 수월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하다가 대부분 다 사기당하죠. 유튜브 영상 보면 하루에 1시간 투자해가지고 월 부업으로 200만 원 벌기, 이런 개소리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.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일해가지고 200만 원 더 벌 수 있으면 본업을 8시간 왜 합니까? 본업 8시간에서 200만 원, 300만 원 버는데 1시간 부업해가지고 200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이 있으면 자기 혼자 조용히 하지 왜 그걸 떠벌리면서 알리겠습니까? 그렇게 알리는 놈들 전부 다 대부분 다 뭐다? 사기꾼들이다. 가짜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.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. 지금도 계속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계속 주식, 부동산 해야 된다. 그래야 경제적인 자유 얻는다. 이런 식으로 개소리 하면서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로 전락시켰습니다. 다중채무자가 뭡니까? 대출을 제1금융권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제2금융권, 그리고 예금담보대출, 보험담보대출 등등 빌릴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전부 다 하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죠. 다중채무자가 500만 명,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? 한 200만 명 가량이 매우 삶을 비참하게 살 거라고 얘기하죠. 짐승처럼 산다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사람들이 빚 지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. 유튜브 영상 보면 부자들이 빚 내고 빚을 안 갚는 이유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는데 그런 말에 놀아나면 어떻게 된다? 인생이 그냥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전락해서 산다라는 겁니다. 빚 내고 집 사면 부자 될 수 있다라는 개소리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여윳돈으로 배당주 사고 채권 사고 적금 넣고 예금 넣고 해서 돈 또 불려가지고 또 이제 현금흐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 5년 10년은 되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15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어떻게 된다? 아주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그거조차도 잘 따져보고 살펴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내야겠죠. 그래야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하는 걸 가지는데 금방 아주 운 좋게 하는 것마다 따박따박 다 된다? 이런 건 생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남들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, 특히나 한국에 살 때는 대출이 없어야 된다. 땀 흘리고 지내야 안전해진다.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. 이 세 가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도 최소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건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은요, 나라든 회사든 유튜브에 나오는 놈들이든 대학 교수든 전문가든 전부 다 사기치는데 동원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, 보통 사람들을 핏 빨아먹는 거머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